우리와 함께 악몽의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밤에는 어둠 속으로 파고들어 차가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소름 끼치는 여행에 참여하세요. 모든 그림자가 비밀을 간직한 알 수 없는 곳으로 현실에 대해 의문을 남기며 머무를 수 있는 모험에 대비하세요. 유령 아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 한가운데서 가장 새하얀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아름다운 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첫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끔찍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공포의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숲속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휘감고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변했고 집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태어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의 최대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그 집은 곧 유령 아기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무서운 존재로 집안을 지배했습니다. 밤에는 유령 같은 울음소리가 울렸고 이상한 그림자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부는 공포에 휩싸여 결국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사한 후에도 유령 아기의 존재는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어디든지 그 아기의 유령적인 존재가 느껴졌고 그들의 삶은 끝없는 공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집은 유령 아기의 전설로 남아 아이를 가족으로 데려오는 것이 무서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자신의 실수를 잊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이에게 끔찍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령 전화. 당신은 어두운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떨리며 진동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니 이상한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당신은 불안해했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상대편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죠? 전화를 끊지 마세요. 상대편은 말했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당신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당신은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신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시 현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여보세요? 당신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는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과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상대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죠? 전화를 끊지 마세요. 상대편은 말했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당신은 끝없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갇혀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당신은 다시 과거로 빨려 들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며 현재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끊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는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과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끝없는 시간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끊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끊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령의 산. 한 물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높은 산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산은 이 영혼의 산으로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그 주변에는 끔찍한 전설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산이 유령들의 거처로 알려져 있었고 그곳에 들어간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날 호기심 많은 청년이 영혼의 산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에 대한 전설을 믿지 않았고 그것이 단순히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험은 끔찍한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청년이 산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산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용기를 내어 산을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유령들의 현혹적인 소리와 그림자들이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공포에 떨며 당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영혼의 산은 그를 포획하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공포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청년은 유령들의 희생자가 되어가며 그 산은 그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영혼의 산은 끔찍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산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령 탐험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모험가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미지의 땅과 불가사의한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특별한 탐험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유령들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유령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그의 모험 정신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령들이 서식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모험은 숲속의 고대 유적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십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준호는 유령들의 존재를 느꼈지만 그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탐험은 고도로 측정된 계획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유령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험은 곧 끔찍한 사건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숲속을 진행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고 어깨에 이상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모험이 곧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숲속에서 그를 끔찍한 유령들이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공격하고 그의 영혼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결국 그는 그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결국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미제의 죽음은 탐험가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일으켰고 그의 이야기는 곧 유령의 세계를 탐험하는 자들 사이에 경고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용기와 호기심은 그의 죽음으로 끝났고 유령들의 세계는 끝없는 공포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저주의 신전. 옛날 옛적 한 마을 근처에는 저주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불길한 신비와 악령이 서식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을 저주의 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어둠이 깊은 밤, 용감한 모험가가 그 신전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신전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험이 곧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험가가 신전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그림자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모험가는 용기를 내어 신전을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신전 안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불길한 표범과 저주의 상징들이 그를 충격시켰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공포에 떨며 당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주의 신전은 그를 포획하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공포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모험가는 신전의 희생자가 되어가며 그곳은 그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저주의 신전은 끔찍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신전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미로. 한 마을에는 끔찍한 미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로를 공포의 미로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한번 들어간 이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주변에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그 미로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미로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험이 곧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청년이 미로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그림자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용기를 내어 미로를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미로 안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갈림길마다 공포가 느껴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공포에 떨며 당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공포의 미로는 그를 포획하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공포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청년은 그 미로의 희생자가 되어가며 그곳은 그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공포의 미로는 끔찍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미로는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서재. 한 마을에는 오래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은 평범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곳을 죽음의 도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서관에는 미지의 책과 끔찍한 비밀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날 밤,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죽음의 도서관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도서관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험이 곧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청년이 도서관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그림자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도서관을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도서관 안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미지의 책들과 끔찍한 조각들이 그를 충격시켰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며 당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죽음의 도서관은 그를 포획하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공포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청년은 그 도서관의 희생자가 되어가며 그곳은 그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죽음의 도서관은 끔찍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도서관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지하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는 고통의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무자비한 고문과 죽음의 공간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둠과 절망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곳을 고통의 지하 감옥이라 불렀습니다. 한날 밤 용감한 모험가가 그 지하 감옥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곳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험이 곧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험가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그림자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모험가는 용기를 내어 감옥을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고문과 죽음의 흔적들이 그를 충격시켰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공포에 떨며 당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고통의 지하 감옥은 그를 포획하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공포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모험가는 감옥의 희생자가 되어가며 그곳은 그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고통의 지하 감옥은 끔찍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감옥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의 비명. 어둠이 깊어지던 한밤, 작은 마을의 오래된 집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끊임없이 떠드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살던 가족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가족 구성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비명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어린 딸은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딸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부모님을 불러봤지만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옷장 아래서는 끊임없이 비명이 울렸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가족은 이 무서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와 초능력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명은 계속되었고 가족은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어린 딸은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그녀의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딸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옷장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옷장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옷장 안에서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밤마다 무서운 비명 소리가 들려오며 끊임없이 누군가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한밤의 비명으로 유명해졌고 이제는 그곳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